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싱가포르 원정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크게 이겼습니다. 홈에서 5대 0으로 이겼던 팀인데 원정 가가지고 7대 0으로 이겼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11월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7개월 전이고 그때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었고 아시안컵을 아직 안 갔을 때였고 그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5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5대 0 승리를 했었고 이번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그 클린스만 감독이 잘렸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승을 못했고 손흥민, 이강인 그런 일이 있었고, 썸씽도 있었고 또 홍선홍 감독 대행이 왔다 갔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도훈호가 출범한 첫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상대가 많이 약치긴 합니다만 그렇죠. 감안은 해야겠죠. 네. 상대가 싱가포르고 굉장히 약한 네. 팀이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전력차가 크게 난다 해도 이렇게 시원스러운 경기를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길 경기 시원하게 이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그렇죠. 봤으니까 우리가 피파 랭킹이 23위고요. 싱가포르는 155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아시아 팀 중에서도 29위예요. 아, 싱가포르가? 네, 아, 그러니까 격차가 좀 많이 난다 봐야죠. 이 정도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기는 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가 뭐 당연하게 이겨야 되는 경기를 순조롭게 끌고 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굉장히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랑 비기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요르단한테 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한국 축구에게 당연한 것은 없는 시기를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김도훈호 무엇이 달랐나?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 그리고 클린스만 체제하고 뭐가 가장 결정적으로 달랐을까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네. 느꼈던 거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냥 김동훈 감독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되게 기본에 돌아가서 경기를 펼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손흥민 선수도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왼쪽 측면에 위치했었고 그렇죠. 주민기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모든 선수들이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약체팀이랑 경기를 할 때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황선홍 감독도 그렇고 괜히 중원에 힘을 더 공격적으로 준다고 억지로 막 이렇게 좀 공격적인 자원들을 2명을 배치하고 이랬었는데 정우영 선수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니까 가장 체급차로 누를 수 있는 경기가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백투더 베이직.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스포츠에서 강팀들은 약팀 만났을 때 안 바꾸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분석과 대응은 니네 몫이다. 그렇죠. 강팀이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 한다. 요건데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장 잘 쓰는 감독이 아닌가. 뭐 한 경기고 그렇죠. 네. 상당히 약팀이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왼쪽 측면에 계속 고정적으로. 저는 황희찬 선수 들어가고 주민규 선수 빠졌을 때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네, 그때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물론 당연히 톡 볼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 대표팀에서는 그런 시도를 안 했었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에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나갔죠. 그렇죠. 손흥민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황희찬이 사이드에서 뛰는. 근데 이거를 약간 역발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역발상도 아닌데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했었죠. 네. 이렇게 했고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김도훈호의 차이. 우리 대표팀의 가장 강점은 어딘가요? 포지션상. 이선이죠. 네, 이선이죠. 그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겠다. 일단 정우영 선수 배치했고 아 그렇죠. 손흥민 중앙에 사이드에 뒀고 또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어떤 클래시컬한 스트라이커로서 본인이 물론 피니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선에 있는 뛰어난 선수들의 강점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희생적인 면모를 갖춘 그렇죠. 네, 그런 선수. 굉장히 선발 기용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를테면 지난 3월달에 우리가 백승호 선수가 그 원볼란치로 그렇죠. 섰잖아요. 네, 뭐 잘하는 선수, 좋은 선수지만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좀 있고 압박을 받았을 때 볼키핑에 실수가 또 좀 있었고 그때.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우영 선수는 그 자리에서는 현역 한국 선수 중에 대체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느꼈죠. 느꼈기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정우영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황인범이나 이재성이 삼선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했다는 그렇죠. 거. 네,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왔을 때 이번 경기 저는 김동훈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동료를 도와주고 좋지만 일단 돌파해라. 드리블 쳐라. 그렇죠. 근래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손흥민이 이렇게 솔로 플레이 많이 시도한 경기 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네. 경기 전 프리뷰 때도 막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보통 이제 좀 이타적인 플레이 네.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한테 패스를 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는 플레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슈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대가 약팀이라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오면 항상 그런 식으로 수비를 끌어내면은 동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내게끔 도와주는 플레이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2골 넣은 뒤로는 헤드트릭 하려는 마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과감한 시도에 그게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네. 세계 최고 피니셔인데 최고 피니셔를 강점을 네. 발휘할 수 있게 김동훈 감독이 활용법을 많이 고민했고 선수한테도 지시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역대 최강의 원투펀치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손흥민과 이강인 요 두 선수가 양쪽에 있으니까 오죽하면 황희찬 같은 선수가 선발로 못 나오는 팀이 그러게요. 돼버렸는데 황희찬 선수 미안하지만 근데 이번 경기 특히 우리가 후반전 8분부터 11분까지 3분 동안 3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막 몰아칠 때. 네, 그때 이 양쪽에서 요 정말 탈 아시아급 선수들이 이렇게 휘몰아쳐 주니까 뭐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뭐 만들어 가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어떤 우리 그 한국 선수들이 탈 아시아급이라고 우리끼리 얘기는 해왔지만 아시안컵 때 뭐 그 전후로 그런 모습을 거의 못 봤는데 이번 경기 때는 확실히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김동훈 감독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주민규 선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골 3도움입니다.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근데 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골을 넣은 거 정말 축하하는 일이고 골 안 넣었더라도 와 정말 격찬을 받을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나. 주민규 네. 선수의 장점을 다 보여준 원톱에 거의 정석 같은 플레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선 자원들이랑 연계도 그렇고 앞에서 버텨주고 등지고 버텨주고 이런 플레이도 그렇고 골을 넣는 장면도 심지어 헤더골이었고 네. 여러모로 이제 이상적인 원톱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 줄기가 이게 그 스트라이커 손흥민 맞나? 선수한테 막 내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요. 물론 잘 받아 먹은 선수들의 그 그렇죠. 우월함도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류의 스트라이커 플레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갈급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손흥민을 톱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은 그런 플레이를 주민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좀 뭐 연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드컵 네. 본선은 어렵지 않겠나 시선이 있지만 오늘 보여준 플레이로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쵸. 2년이면 주민규 선수도 충분히 네. 도전장을 내밀어 볼 수 있지 않나. 오늘 또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선이 당장 9월달 시작입니다. 네. 예, 6월 27일에 최종 예선 조추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모습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우영의 존재감을 정우영을 그동안 왜 왔었나 뭐 이렇게 여러 루머가 많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정우영을 작년 3월 이후로 소집을 안 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아예 부르질 않았죠. 네. 그리고 지난 소집 때도 어쨌든 부르지 않았었고 근데 소속팀에서 꾸준히 계속 잘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네. 알칼리지에서 뛰면서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랑 계속 맞대결을 펼치면서 달려를 그렇죠. 해왔었죠. 사우디. 뭐 호날두 마네 이런 선수들이랑. 소속팀 31경기 다 선발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기에 다 출전을 네. 했고 주전으로 뛰면서 그 선수들 단련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지 네. 돌고 돌아 정우영이었다는 걸 뭐 결과적으로 확인한 경기가 아니었나.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89년생. 그렇죠. 태연하고 동갑입니다. 아, 그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기량이 저 위치에 저 역할에는 대체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플레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많은 선수들이 데뷔를 했어요. 그렇죠. 선발로 황재원, 교체로 배준호, 박승우, 또 오세훈. 주민규 선수는 전에 데뷔를 했지만 데뷔골을 오늘 넣고 배준호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는데 김도훈 감독이 물론 어떻게 보면 좀 두 경기가 빠져야 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후임 감독에게 뭔가 이렇게 좀 단초를 주는 그런 선물을 해준 것 같아요. 예, 풀을 넓혀주는. 7명이나 최초 선발을 했고 그 중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인상적인데 뭐 다른 선수들 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배준호 선수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네. 스토크 시티에서 정말 뭐 기념비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고 그리고 그 여파로 대표팀 발탁이 되는데 기용이 안 돼도 이상할 게 없는 대표팀 선발 구성이지만 김동훈 감독 계속 흘렸죠. 그렇죠. 뭐 뛰긴 뛰다가. 따로 언급을 하면서 계속 네. 이야기를 했었고. 그만큼 이제 기회를 줬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달궈졌을 때 대장간에서 이렇게 달궈졌을 때 때리잖아요. 더 강해지라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배준호 선수에게도 그런 좋은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적절한 때 기회를 잡은 것 같고 또 골도 배준호답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골도 넣고 박승욱 선수가 또 어시스트였어요. 그렇죠. 박승욱 선수도 데뷔전이었는데 같이 데뷔를 네, 한 그렇죠. 동시에 투입이 됐고 그렇죠. 득점을 합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특별한 데뷔전이었고 자기가 특별한 선수란 걸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22년 여름에 그때 배준호 선수가 K리그 2에서 제 자랑이에요. 배준호 선수 K리그 데뷔골 넣었거든요. 그때 지금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넣었습니다. 오. 네. 그때도 직접 자기 사이드에서 이렇게 올려준 거를 이렇게 밀어넣는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사실 경기를 뭐 공을 오래 본인이 막 이강인 선수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강인 선수는 물론 오프볼 좋지만 온더볼 상황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선수라고 하면 배준호 선수는 공을 그렇게 오래 끌지 않으면서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를 하면서 공간도 잘 찾아 들어가고 그 지능적 움직임 좋은 선수인데 자기 강점을 굉장히 간결하게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골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또 동료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손흥민 와가지고 뭐 귓속말로 뭐 하던데 네, 마지막에 그렇게도 해주고. 네. 그 앞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 세레모니 할 때 그 건너편에 네. 바깥에서 몸풀던 배준호 선수가 지켜보는 장면이 이제 비춰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불과 몇 분 전에 그렇게 밖에서 손흥민 선수 지켜보던 선수가 와서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랑 세레모니 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색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선수들 기회를 주면서 7대 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9명이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모든 골에 다 어시스트가 있고 그렇죠. 그만큼 어떤 팀골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수선 떠는 걸 수 있어 저희가. 근데 그렇죠. 뭐 상당히 약팀이지만 약팀을 감안해야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오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팀을 만나서도 그런 시원시원한 승리를 가져간 적이 없었고 또 게다가 이번에는 골들도 다 멋있었지만 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그런 또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개개인 선수마다도 네. 그렇고 골마다도 그렇고 장면마다도 그렇고. 그렇죠. 박승호 선수도 그 그렇죠. 3부 리거부터 K3부터 네, 이렇게 올라와서 또 A매치 데뷔전 데뷔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 또 좀 더 하면 이번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뭐 나이를 의식한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나 아직 안 끝났다. 그렇죠. 네. 어느 때보다 몸 상태가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올 시즌에 텐텐 더블 했는데 누가 손흥민에게 나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골을 추가하면서 A매치 통산 48골. 그렇죠. 네. 황선홍 감독과 역대 2위가 황선홍 감독이 이제 쉬운 골입니다. 그렇죠. 네. 2골 차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대 최다골이 차범의 58골. 경기 수도 10경기 차, 골도 10경기 차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 경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아직 네. 뛸 시간이 많다고 본인 피셜로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뭐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범은 조금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28살인가? 네. 그때 그 분데스리가 간 뒤로 그 뒤로 8년 동안 대표팀을 소집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3경기 딱 뛴 게 마지막이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건재 그리고 2차에서는 전경기 득점입니다. 지금보다 젊을 때보다 훨씬 득점력이 지금 A매치에서는 네. 좋습니다. 네, 한때는 때문에. 손흥민 선수 득점이 너무 안 터져서 그렇죠. 왜 이렇게 월드 클래스 공격수가 있는데 골이 안 나오냐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계속 넣고 있는. 네, 그렇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우리가 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임시 감독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약간 좀 염증도 있었고. 근데 김동원 감독 근데 진짜 이러다가 또 정혜성 위원장이 나오셔서 흠잡을 데 없는 또 막 그러면서 김동원 정식 감독도 이럴 수도 있겠나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9월달 최종 예선 시작이고요. 예, 그러려면 최소한 8월 중에는 늦어도 차기 감독 선임이 돼야 될 텐데 고작업은 고작업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아시안컵부터 뭐 클린스만부터 해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 불안 요소가 많았던 시기에 아주 호쾌한 스토리 있는 그런 승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3차 예선 그 통과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드를 받을지 여부는 이제 다음 경기까지 치러야 되는데 재밌는 게 C조잖아요 우리가. 네. 중국이 2등이고 태국이 3등인데 그렇죠. 오늘 태국이 이길 뻔하다가 비겼어요. 네. 막판에 두 팀이 3점 차입니다. 승점이. 중국이 8점, 태국이 5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중국이랑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골을 좀 한 두세 골 차 이상으로 이기고 태국은 싱가포르랑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대전자는 골득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싱가포르를 태국이 큰 점수로 이기면 피파가 중국 월드컵 본선 참가시키려고 참가팀 수를 늘렸다는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의 참가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중국이 최종 예선도 못 나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무튼 중국 참 희한한 팀이에요. 지금 홈에서 태국하고 이렇게 우리도 비겼구나. 그렇죠. 우리도 홈에서 우리가 동급이네. 다른 사람 말할 그건 네, 아니지만 우리가 동급이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또 재미난 포인트가 있다. 6월 11일 경기. 이 경기는 MBC 중계가 없어서 제가 입중계를
폴리TV 할 거니까요. 많이 와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를 7대 0으로 눌렀다는 소식. 배준 선수 위화감이 없더라고요 대표팀에. 자연스러워요. 네. 늘 있었던 선수처럼.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리지도 않습니다. 2003년생. 네, 이제 만 21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AMH를 데뷔했던 게 만 18세였거든요. 그렇죠. 최연소 데뷔 뭐 순위권이었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아주 어린 선수 아니어서 또 기대가 되고 또 이강인 선수의 오늘 맹활약. 오늘 이강인 선수 얘기는 저희가 조금 했는데 오늘도 지난 경기처럼 우리가 오른쪽에서 물꼬를 탔잖아요. 그 역할을 했고 첫 골 장면에서도 네. 기술도 그렇고. 조민규 선수 얼굴이 이강인 선수 2배 했는데요. 어휴, 네. 바로 옆에 둡니까? 남자는 머리가 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저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최근에 아주 엄청난 그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군요. 또 황희찬급의 선수가 선발로 못 나온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골 넣는 건 이제 다른 공격수들이 다 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선발로 못 나왔었고 그쵸.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엄청 넣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한 골을 넣게 돼서 네. 본인도 굉장히 다행이라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끝나고. 김동훈 감독의 중국전도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피파 랭킹도 끌어올릴 수 있게 확실하게 중국전 한 5대0 정도